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좌, 포토샵으로 그림 그리기, 포토샵 브러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포토샵을 하기 전에 띄워넣어야 될 것과 만들어둬야 될 캔버스 사이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띄워둬야 할 게 뭐냐면 바로 브러쉬 만드는 설정 창입니다. 브러쉬 만드는 설정 창은 포토샵 상단에 창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창을 누르신 다음에 브러쉬 설정이 따로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요걸 누르시면은 브러쉬 설정이 옆에 이렇게 떠요. 얘를 키워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옆에. 요것과 함께 하나 더 필요한 게 바로 캔버스의 사이즈입니다. 포토샵 브러쉬를 만들 때는 절대로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정사각형에 맞도록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보통 2000에 2000을 합니다. 2000에 2000을 만들면은 이렇게 하나 뜨죠? 여기서 레이어를 이 흰색 레이어에 쓰지 마시고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쓰세요. 왜냐하면은 포토샵 브러쉬 쓸 때는 투명 레이어인 상태에서 브러쉬를 만들어야지 이 흰색 배경이 뜨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포토샵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이렇게. 지금 이미지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조금 해제를 하고 됐다. 그리고 이제 브러쉬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브러쉬 만들기에서는 무언가 하나를 그려요 하는데 색이 진하게 원한다면 무조건 검정색을 쓰세요. 제가 색이 연한 것과 진한 거를 한번 두 개 다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요 색깔로 제가 이렇게 브러쉬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를 검정 색깔 하나를 또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절대로 배경의 불투 명도를 없애주세요. 이런 상태,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꼭 해주세요. 이 상태로 해주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연한 거 먼저 만들어 볼게요. 비어있고 캔버스는 정사각형이어야 되면서 브러쉬 설정은 나중에 쓸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파일 말고 편집에 들어갑니다. 파일 오른쪽 바로 옆에 편집 있어요. 거기서 중앙 아래쪽에 보면은 브러쉬 사전 설정 정의라고 적혀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샘플 브러쉬가 하나 뜨죠? 저는 요거를 연한 브러쉬로 이름을 바꿔놓을게요. 바꿔놓고 확인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브러쉬 모양이 뜹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짠! 뜨죠? 뜨죠? 근데 이상한 게 여기 보면은 검정색을 했어요. 근데 얘가 연하게 나와요. 얘가 왜인 줄 아세요? 바로 만들 때부터 색을 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만드실 때 연한색 전용이라면 이렇게 연하게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만드실 때 웬만하면 검정색으로 해주세요. 검은색으로 한 다음에 브러쉬 설정에서 검은색에서 다른 연한 색깔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검정 색깔로 해주세요. 그냥 색이 연한 게 들어가면 아까처럼 이렇게 연하게 나오는 현상이 생기고 이 연한 게 왜 안 좋은지 한 번 더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비치죠, 보시면. 이렇게 비치면 안 돼요. 이렇게 비치면은 채색 깔 때도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검정 색깔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예 나는 불투명하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뭐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연하게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검정색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정색으로 된 거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편집에 들어가셔요. 그러신 다음에 지금 제 화면에 편집이 안 보여서 이렇게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편집에 들어가셔서 브러쉬 사전 설정 정의가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고 브러쉬에서 진함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또 한번 찝어 볼게요. 아까 연한 브러쉬죠? 어때요? 진하죠? 얘는 이런 분홍 색깔 연한 거 옆에 이렇게 연하게 된 거에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요. 좀 만약에 아까 전처럼 연한 걸 하게 되면 이 분홍 색깔마저도 연하게 돼요. 이게 연하게 나온 아까 만든 거, 이게 원래대로 검정색 만든 거. 어때요? 색 차이가 확연하죠? 그리고 비침도 확실하게 나요.
자, 웬만하면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브러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만들었던 브러쉬는 일단은 레이어를 눈 감기로 설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브러쉬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브러쉬 설정하는 거는 이렇게 오른쪽에 제가 두고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서 보면은 브러쉬 아까 만들었던 브러쉬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신 다음에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얘를 선을 그으면은 이렇게 선이 그어질 거예요. 근데 나는 좀 더 간격이 좀 더 이렇게 매끈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 브러쉬 모양 이 상태에서 간격이 있어요. 체크. 요거를 0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매끈하게 선이 그어져요. 아까와 다르게 아까는 여기가 달라졌죠? 여기가 달라요. 그쵸? 이거는 모든 브러쉬에 다 통해요. 이 브러쉬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기서 간격을 그냥 일반 브러쉬에 피랍이 들어가지 않는 이 브러쉬에다가 간격을 넣으면 이렇게 볼렁볼렁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브러쉬를 썼는데 좀 이렇게 피랍이 되는 이런 브러쉬 썼는데 브러쉬 사이에 뭔가 동글뱅이 이렇게 보인다. 뭐 이상하잖아. 이렇게 동글뱅이 보이는 거. 왜 이러지? 이거 컴퓨터 문제가 렉이 걸렸나? 물론 컴퓨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 이 간격을 0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럼에도 이게 보인다면은 그건 컴퓨터 문제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브러쉬의 간격, 즉 이 도장 모양에 된 이 브러쉬를 연속성 있게 그려지는 기능을 말해요. 연속성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바꾸신 다음에 모양에 들어가 볼게요. 모양에서 피랍이, 이거 체크한 피랍이 들어가는 분도 있고 안 들어가는 분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타블렛 쓰시는 분은 이게 피랍 압력으로 이거를 체크 해제하면은 피랍이 안 되고 얘를 체크하면 피랍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얘를 눌렀는데도 피랍이 안 먹힌다 생각이 드시면 펜 압력, 즉 여기 크기 지스터 밑에 조절에서 펜 압력으로 설정을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피랍이 먹힐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근데 나는 펜이 좀 뾰족한 거 말고 좀 덜 뾰족해가지고 몽뚱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 크기 지터를 올려주세요. 이러면 이 퍼센트에 맞게 크기가 지정돼요. 지금 크기 지터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제가 잘못 설명한 게 이 크기 지터는 도장이 찍히는 요거의 크기 지터고 펜 압력 밑에는 최소 직경으로 수정해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잠깐 실수를 했어요. 요걸로 해주시면은 최소 직경이 설정돼요. 그래서 요렇게 되다가 이렇게 굵어지다가 하는데 아무리 살살 그어도 얘는 이 17%의 퍼센트로만 그어집니다. 뭔가 좀 더 몽뚱해졌죠? 되게 귀엽죠? 크기 지터 같은 경우엔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져. 지금 얘를 끄면은 아예 이렇게 되는데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된답니다. 그쵸? 신기하죠? 이거 기능 같은 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으면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근데 저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좀 일괄되게 그어지면 별로고 막 좀 분산되고 막 왁자지껄하게 그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브러쉬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은 밑에 각도 지스터에서 끔 말고 펜 압력을 누르셔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딱 봐도 크기 지터를 이렇게 해도 뭔가 되게 불규칙하게 끊어져요. 여기 옆에 봐도 여기서 각도 지스를 조금 더 돌려보래요. 퍼센트를 올리면은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뭔가 묘하게 징그럽게 느껴지면서도 아닌 듯한 이런 살아 움직이는 벌레의 움직임이 자, 이거를 원하는 만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원형률 지스터 요거는 또 무슨 모양이냐면 제가 이거를 간격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 다 영어로 해서 처음부터 설명하면 각도 지스터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얘네들이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이거고 원형률 지스터는 얘네가 원형률이니까 뭔가 원근이 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근이 약간씩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긴 얇고 여긴 굵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펜 압력이 아니라 끄고 그냥 각도 지스터 이렇게 돌려도 돼요. 여기 각도 지스터의 펜 압력이랑 요거의 펜 압력은 뭐가 다르냐면 각도 지스터의 펜 압력은 얘를 누르는 만큼 돌아가요.
많이 누를수록 획 돌아가고 적게 누를수록 적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동글뱅이 요거가 돌아가는 방향이 이게 많이 누를수록 이게 확 돌아가고 적게 누를수록 요만큼만 돌아가는 뜻이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아까 브러쉬를 제가 데리고 와서 여기서도 원형률 지스트도 마찬가지. 요거를 펜 압력을 하면은 이 여기가 힘을 준 단계에서 많이 주면은 이렇게 되고, 좀 기울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원글이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고, 살짝 누르면은 좀 정확한 형태로 확 하고 잡힌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 쓰여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사실상 그냥 요거 이 퍼센트만 써도 충분히 값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벌써 뭔가 패턴 브러쉬 하나가 만들어졌죠? 아주 쉽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모양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만 나오게 하기 싫은데 여러 개 한꺼번에 나오게 하고 싶은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분산에 들어가 보세요. 분산에 들어간 다음에 분산의 퍼센트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좀 더 많이 하고 싶다면 개수를 늘려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개수의 숫자를 많이 늘리면은 그래픽을 많이 먹어서 브러쉬가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는 2개에서 3개까지만 추천드려요. 만약에 개수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으시면 만들 때부터 이 브러쉬의 모양을 이렇게 여러 개를 한 다음에 이 상태로 브러쉬 사전 설정을 저장을 하게 되면 만들 때부터 브러쉬가 여러 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분산하는 개수를 적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수 지터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분산율이 이 펜 압력에 따라서 많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를 반복할 수 있어요. 보시면 제가 펜 압력을 세게 하면은 얘가 많이 나오는데 약하게 하면 한 줄만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펜 압력으로 분산을 조절할 수 있지만 솔직히 저는 이것도 잘 안 써요. 이건 잘 안 쓰고 분산 퍼센트만 쓰고 개수 지터도 이것도 안 써요. 아까처럼 똑같이 펜 압력 이런 건데 그냥 끔으로 다 해놓고 쓴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브러쉬에는. 여기서 간격을 줄이면 또 이렇게 되겠죠? 자, 간격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해놓고 할게요. 자, 이제 텍스처 들어갈게요. 텍스처는 여기서 이런 텍스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텍스처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눌러보시면 여기 브러쉬 안에 텍스처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걸로 이런 브러쉬도 만들 수 있어요. 잘 응용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텍스처, 명도, 대비 이런 거 하나씩 다 눌러보셔야 돼요. 이거는 저도 지금 당장 텍스처 브러쉬를 만드는 게 아니라서 설명하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눌러보세요. 곱하기도 되고 뭐 왜 안 되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만져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사실 잘 안 써요. 텍스처 브러쉬는 이걸로 이용해서 텍스처 브러쉬 만들 바에는 다른 저작권 상업적 무료인 브러쉬를 다운받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이거 만들면 조금 노가다가 있어서 저는 만드는 건 솔직히 비추. 근데 텍스처 외에 다른 브러쉬는 뭐 무난하게 만들어 쓸 수 있으니까. 자, 텍스처 다음에 이제 이중 브러쉬. 이중 브러쉬 뭐냐 하면은 이 기능 클립 스튜디오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브러쉬를 하나 클릭하면은 브러쉬가 이중으로 먹혀요. 이게 어떤 원리로 이중으로 먹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르다 보면은 브러쉬가 이중으로 먹히는 게 있어요. 지금 먹혔다 안 먹혔다 하죠. 그래서 자신이 이중으로 썼을 때 예쁘게 나오는 브러쉬를 쓰시면 됩니다. 색상은 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게 제가 요거를 빨간색으로 해놓고 뒤에 있는 애를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 필압에 따라서 얘가 요거 하실 때 안 되네 했잖아요. 지금 안 되죠? 요거를 끔이 아니라 똑같이 펜 압력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색깔이 변한답니다. 색깔이 꽤 예쁘게 잘 선택됐죠? 세게 하면은 빨강, 살살 하면은 파랑.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얘를 만약에 간격을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괜찮죠? 요것도 펜 압력에 따라서 색조 지스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얘는 조금 단점이 여기 이 예시 화면에서 색깔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보고 쓰고 하면서 설정해야 돼요. 이거는 조금 단점이에요. 하지만 하나씩 눌러보면 꽤 재미있어요. 신기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전송. 전송은 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필압을 조절해서 색을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약간 삐꾸가 이렇게 나있죠? 요거는 이 간격을 0으로 바꿔주시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불투명도 지스터. 요거가 불투명도 지스터가 높으면 높을수록 까끌까끌하게 보이고요. 얘가 낮으면 낮을수록 부드럽게 보여요. 보이시죠? 이렇게 합쳐져서 부드럽게 보이는 거. 그죠? 얘가 높으니까 까끌까끌해져. 까끌까끌이 뭐냐면 이렇게 이 브러쉬가 겹쳐진 모양이 많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다음에 플로우 지스터 이런 것도 있어요. 플로우 지스터는 사실상 잘 안 써요. 저는 이거를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저보다 좀 더 브러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봐도 엄청난 차이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굳이 이거는 넣지 않아도 괜찮다. 네, 이렇게 영어로 해놓고 써도 브러쉬 만드는 데는 이상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송. 그럼 이거를 다 섞어버리면은 어떤 브러쉬가 나올까요? 우리 다 섞어버리면 이거 다 켰어요. 짠! 이런 브러쉬가 나옵니다. 뭐지? 이 크레파스 같다. 자, 이렇게 브러쉬가 만들어졌네요. 다음 브러쉬 포즈는 브러쉬 기울기예요. 요거는 브러쉬 기울여서 쓰면 굵어지고 막 이런 건데 이것도 안 써요. 사실상 진짜 쓸모없는 기능. 이걸 쓰는 분이 계시지만 저한테는 쓸모없는 기능이에요. 주관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앞서 이미지 보여드린 듯이 이건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브러쉬 포즈는 쓸모없는 기능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노이즈. 노이즈는 말 그대로 여기 노이즈를 집어넣는 건데 얘는 다 끄고 보여드릴게요. 다 끄고 노이즈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얘가 약간 노이즈가 걸려있어. 근데 이것도 퍼센트가 따로 있으면 좋은데 따로 없어가지고 잘 안 써요. 젖은 가장자리. 얘는 수채화 느낌 나기 좋아요. 여기 끝머리 여기가 좀 젖어있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젖어있죠? 젖은 가장자리처럼 수채화할 때 표현하는 거랍니다. 강화. 이거는 브러쉬 역할을 강화시켜 놓는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 해야지. 사실 잘 안 써요. 그냥 체크만 해둬요. 보정은 브러쉬 선 보정이에요. 여기 보면은 상단에 보정 기능이 따로 있거든요. 포토샵에도 얼마 전에 그 펜터치 선 보정 기능이 따로 들어가 있어서 저는 6% 정도 해놓고 씁니다. 요거를 해제하면은 여기 보면 이게 회제 구별하면서 퍼센트가 사라졌죠? 요거를 체크를 해둬야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얘네들 잠금해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가 이 기능이 어떤 브러쉬를 쓰든 이 기능이 유지되도록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브러쉬는 필압이 체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모양을 해놓고 압력을 누른 다음에 얘를 잠금해 놓잖아요? 그러면 브러쉬가 필압이 없는 브러쉬도 무조건 필압을 먹히도록 해놔요. 즉 강제 필압인 거죠. 근데 브러쉬 해놓고 이걸 딱 해제하는 다음에 여기 위쪽 상단에 보정 옆에 이렇게 생겨서 펜이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어요. 얘를 누르게 되면은 전체 브러쉬 다 필압을 먹게 돼요. 그래서 브러쉬 만들 때 필압 빼먹었다 했을 때 걱정 말고 그냥 위에 이거 한번 누르시면 또 필압 먹혀요. 이거는 단축 버튼, 퀵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러쉬 중에서 일부러 필압을 이렇게 안 먹여놓은 브러쉬가 많아요. 왜냐면 이 크기 지터나 최소 직경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하는, 예를 들어서 대사 같은 거 일반 그냥 옆에다가 주석 다는 거 있죠.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런 거는 최소 직경이 지정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브러쉬를 제외하고 웬만한 브러쉬는 필압을 없이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없이 해놓고 필요할 때 이거 체크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쓴답니다. 요거 단축키가 따로 있어요. 이거 단축키 설정이 뭐냐 하면은 도구 바 밑에 점 3개 있는데 잡아 당기면은 도구 모음 편집이 제일 첫 번째 적혀 있거든요. 요걸 누르신 다음에 여기가 아니네. 여기가 아니었어. 미안해요. 여기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컨트롤 알트 시프트 K를 누르신 다음에 메뉴 밑에 응용 프로그램 메뉴 밑에 도구 여기 도구 보시면 도구의 모든 단축키가 다 있거든요. 여기서 이쪽에 투명도 유지, 브러쉬 줄임, 브러쉬 더 크게, 브러쉬 경도 높임, 그 다음에 브러쉬 이전 브러쉬 이런 거 설정 다 있어요. 여기서 저는 슬래시 아니고 브러쉬 압력 컨트롤 크기 전환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동글방에 펜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저는 시프트 옆에 있는 이 슬래시 버튼 이걸로 해놓고 컨트롤 불투명 전환이 그거 농도 조절하는 거. 그 진했다가 연했다가 농도 조절하는 거 있죠? 그거를 슬래시 조금 띄워서 있는 거. 이거를 왜냐하면은 얘가 브러쉬를 해놓고 보면은 얘를 자세히 보면은 얘가 1번 1 얘가 2번 얘가 3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로 키보드 옆에 시프트에 슬래시 점박이랑 요거 그 다음에 대괄호 반대편이랑 쉼표 이렇게 돼 있는 순서를 1번, 2번, 3번 이렇게 설정해놨어요. 이러면 안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이 순서로 있으니까 보이는 순서로 탕탕탕 누르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요거 되게 좋은 팁이에요. 컨트롤 알트 K 누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메뉴 말고 도구에 들어가셔서 쓰시면 되고 포토샵의 장점은 거의 모든 진짜 한 10%를 제외하고 모든 단축키를 자기 입맛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좋아요. 전 그래서 일반 포토샵 초기화시키면은 제 단축키가 정말 많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되게 다른 포토샵 못 써요. 이게 단점이란 단점이고 장점이란 장점인 거죠. 강의 나갈 때도 이게 단축이 많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좀 애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브러쉬 크기 조절하는 것도 보통 우리 브러쉬 크기가 그 엔터 옆에 이런 거 있을 거거든요.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이거 말고 반대쪽에 A 버튼이랑 S 버튼을 해놨어요. 왜냐면 반축키 쓸 때 컨트롤 알트 Z 시프트 X C V 그리고 컨트롤 S 저장할 때 S 쓰지 D 이렇게 쓰니까 왼으로 다 집합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A, S를 바꿔놨어요. 이렇게 단축키 바꿔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브러쉬 만드는 것부터 브러쉬 만들 때 쓸 때 좋은 단축키 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정한 브러쉬를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브러쉬를 저장할 때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눈 모양 브러쉬 옆에 포스트잇을 접어놓은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거나 또는 브러쉬를 관리하는 창이 또 있어요. 이거는 어디 있냐면 창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냥 브러쉬라고 있어요. 이 브러쉬를 켜시면은 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브러쉬랑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제일 밑에 이거 있죠. 여기에 또 똑같이 포스트잇 한쪽에 접혀있는 모양을 누르시면은 새 브러쉬로 저장이 돼요. 한번 저장해 볼게요. 그래서 진한 브러쉬 1로 아까 전에 그냥 진한 브러쉬를 쓰니까 지금은 브러쉬 1로 설정이 따로 이름이 돼요. 여기서 내가 자주 쓰는 색 아니면 이 브러쉬에서 이 색만 쓴다 할 때는 색상도 포함해 저장할 수 있어요. 제가 색상 포함까지 저장을 하고 이름을 설정도 했으니까 이제 한번 확인을 누를게요. 그런 다음에 검은색으로 색을 한번 바꾸고 아까 선택했던 색을 브러쉬에 누르면은 보시면 이게 바뀌는 게 보이세요? 이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검정색을 했어요. 이 브러쉬를 검정색을 쓰고 지금 이 브러쉬 한번 클릭하니까 색이 바뀌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상까지도 지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난 근데 색상을 별로 지정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여기서 색상 범위를 해제하시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정한 보라색인 상태에서 이 브러쉬를 누른다고 해서 이 색으로 변하지 않아요. 이 브러쉬는 장점에서 단점인 부분이 내가 지정한 색깔만 색이 지정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런 노란색으로 색을 지정했을 때 이 브러쉬라면 원래 색으로 돌아가요. 이게 장점에서 단점이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브러쉬 저장하는 것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자, 좀 더 많은 질문이 필요하신 분은 제 메일이나 아니면은 네이버 쪽지, 아니면 블로그 이제 안북을 있는데 써주시면 좋겠어요. 댓글은 제가 막아놨거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하고 아니면 생방송으로 오시면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이게 실시간 생방송 중에 녹화하는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바로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생방송에 오셔서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또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